친구 딸 현경은 내 입술을 부드럽게 만지며 사랑한다고 말했다. 나는 참을 수가 없어서 현경이의 입술을 뜨겁게 찾았다. 몸속 저 밑바닥에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고 있었다. 두근두근 떨리는 가슴을 현경에 부딪혀가며 우리는 서로에게 열중했다. 현경의 뺨은 불에 데인 듯이 뜨거웠다. 길고 긴 립 터치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내 품에 들어온 어린 새를 넘어서 현경은 이제 내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불금 8시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나는 서울 근교 신도시에 사는 60살 된 아저씨입니다. 와이프 3년 전에 떠나고 아파트에 혼자 삽니다. 고향이 부산입니다. 고교까지 부산에서 마치고 서울로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졸업하고 서울에 직장을 얻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딸들은 외국 가서 살고 있습니다. 고독한 느그니입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청춘이라고 우길 뿐입니다. 고향 부산으로 떠날까 생각도 하지만 이제는 서울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부산에 적응해서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부산의 친구가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친구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부모 팔아 친구 산다고 할 정도로 친구가 소중했습니다. 의지할 가족이 없으니까 나가서 친구와 놀면서 서로 의지했습니다. 내 고교 시절을 온통 같이 보낸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와 같이 보낸 여름이 생각납니다. 진화해 수욕장에서 텐트촌에서 밤늦게까지 기타 치고 놀았습니다. 그러다 시끄럽다고 옆집 텐트와 시비부터 싸운 기억도 있습니다. 상주의 수욕장에서 민박집 마당에서 밤새워 마시는 진로소주 대병이 생각납니다. 아픈 청춘을 같이 보낸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30대에 친구가 살기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바로 송금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친구가 부탁하면 꼭 들어주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친구는 성격이 너무 다정다감해서 냉정한 현실을 헤쳐나가기 힘들었습니다. 20대 초반 연애를 하더니 임신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장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 취직했다며 온 가족을 데리고 상경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온 가족이 하룻밤을 자고 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서울 살기 힘들다고 고향 부산으로 또 내려왔습니다. 서로 먹기 살기 힘들어서 그 뒤로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친구는 그 뒤로 와이프하고 이혼하고 딸 둘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와이프가 바람이 나서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고향에 갔을 때 그 친구 집에 갔더니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술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딸이 나와서 맞이하는데 얼굴에 표정이 없었습니다. 고교생인 큰딸이 살림을 거의 살고 있었습니다. 힘든 삶에 어린애가 지쳐있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어릴 때 우리 집에 왔을 때 집이 너무 좋다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작은 방에 재웠는데 침대에 처음 자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아저씨 하면서 반갑게 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착한 어린애가 부모 잘 못 만난 죄로 너무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술 사온다고 슈퍼에 간사히 몰래 큰딸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있는 돈 다 털어서 25만 원인가 주었습니다. 아빠 몰래 필요한데 쓰라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애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가끔씩 그 애의 슬픈 표정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그 뒤로 친구하고 별로 연락을 안 했습니다. 이제는 그 친구하고 만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KTX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역에 내리면 바다 내음이 납니다. 그리운 냄새입니다. 이 냄새 내 유년 시절의 냄새였습니다. 대학 1학년 마치고 부산역에 내렸을 때 그 친구가 마중 나왔습니다. 친구들과 남포동 고갈비에 가서 소주를 열몇 병을 마셨습니다. 부산역 내리니 그 생각납니다. 부산역 남포동 서면 온천장 그리운 장소들입니다. 그때 나를 보러 왔던 친구는 불귀의 객이 되어 영안실에서 나를 기다립니다. 어릴 적 매일 등하교길에 지나쳤던 그 병원 영안실입니다.
어느 날 학교길에 그 친구와 둘이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누가 먼저 저기 가서 누울지 모르지만 우리 꼭 서로 잘 보내주자. 그 친구와 그런 약속을 한 것이 기억납니다. 장례식장에 들어서니 썰렁합니다. 문상객이 거의 없습니다. 그 친구 여동생이 와서 인사합니다. 오빠 오랜만이네요. 그래 오랜만이구나. 여전히 슬픈 얼굴에 큰딸이 와서 인사를 합니다. 아저씨 오셨군요. 그래 형경아 잘 있었니? 그리고 문상을 마치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 친구가 한 명 왔습니다. 그 친구와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랜 알코올 중독자 생활에 친구도 형제도 많이 멀어졌다고 합니다. 너무나 썰렁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1시간 있다 친구가 가버리고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담배라도 한 대 피우고 싶어서 밖에 나갔습니다. 담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피우는데 오늘은 피우고 싶었습니다.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혼자 피우고 있는데 현경이가 왔습니다. 아저씨 여기 계세요? 저도 담배 한 대 피우고 싶어요. 안 돼, 현경아 나쁜 습관을 익히면 안 돼. 아저씨 오늘만 한 대 피우고 싶어요. 얼마나 힘들면 저 애가 저럴까 싶어서 담배를 꺼내 주었습니다. 둘이서 말없이 한 대를 피웠습니다. 아저씨 이제 가셔야죠. 아니다. 마지막까지 같이 있을 것이다. 정말이에요? 하면서 그 애가 다행이라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릴 때 약속했거든. 남은 친구가 먼저 간 친구를 끝까지 보내주기로. 이제 들어가자. 가서 너도 무엇을 먹어야지. 그리고 들어와서 우리는 간단하게 소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발인을 하고 납골당에 안치까지 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젊음과 마지막 이별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를 다시 찾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헤어지면서 현경이는 아저씨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가끔씩 연락하고 싶다고 전번을 달라 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데리고 잘 살아라 하고 몇 번이나 당부를 했습니다. 이제 완전한 고아가 돼버린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책임한 그 친구가 미웠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왔습니다. 항상 현경이의 슬픈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가슴 아팠지만 그냥 세월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현경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잘 있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 잘하고 동생도 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서울에 오는데 아저씨 한번 보고 싶다고 합니다. 무슨 일로 서울에 오느냐고 물었더니 직장을 구하고 싶대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대요. 그럼 어디에 머무를 거니 하고 물었더니 게스트하우스에 숙박할 거래요. 일단 안 된다 그러고 우리 집에 방이 있으니 머물라고 했습니다. 미안해하지 말고 머물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감사하다고 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며칠 뒤 토요일 현경이는 서울에 왔습니다. 마중나 가겠다 했더니 미안하다고 자기가 직접 온대요. 토요일에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현경은 여전히 조용하고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파트 근처 공원에 산책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사실 직장에서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헤어지면서 직장을 그만두었답니다. 부산이 싫어져서 서울로 와서 직장을 구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나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직장 구하면 바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에 얼마든지 있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어떡하냐고 했더니 동생은 안정된 직장이고 잘 다니고 있대요. 근처에 고모가 둘이 있어서 잘 보살핀대요. 그리고 현경이는 우리 집 작은 방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화장실이 2개라서 생활에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나는 일찍 퇴근해 와서 항상 현경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언제까지 내 품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고 매일 아파트 단지 공원에 산책을 갔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과일을 먹었습니다. 식사 준비와 집안 청소를 내가 다 했습니다. 평생 힘들게 살아왔을 우리 현경이에게 한번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10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만 했지 받아보지 못한 현경이입니다.
현경이는 점점 편안한 얼굴이 되어갔습니다. 저에게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경이와 나는 많은 것을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30이 넘은 현경이는 성숙한 여인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 굉장히 어른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어느새 현경을 어린애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성으로 대했습니다. 우리는 같이 생활을 하면서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현경이에게 술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술 때문에 너무 인생에 슬픈 일을 많이 당한 현경이 술을 먹고 싶지 않은데 힘들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셨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는 한 번도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친구처럼 대해주는 현경이를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에 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현경이는 취직이 잘 되지 않는 눈치입니다. 취직하려고 애쓰지 말고 알바 자리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현경은 동네 햄버거 가게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동생도 서울에 한번 놀러 왔습니다. 자매가 우리 집에서 이틀을 즐겁게 있었습니다. 현경이 온 지 2달이 된 어느 날 저녁을 먹고 둘이서 차를 한잔했습니다. 현경의 미래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고향인 부산으로 가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고향 가서 정착해야 길고 긴 인생을 그나마 안전하게 살 수 있단다. 아저씨는 여기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데요. 현경아,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항상 해운대 백사장을 그리워한단다. 내일이라도 짐 사서 내려가거라. 내일 당장이요. 이런 일은 미련을 버리고 마음이 생겼을 때 실천해야 한다. 아저씨는 어떡하고요? 저 아저씨 여기 놔두고 가기 싫어요. 허허, 우리 현경이 고맙구나. 내 생각을 그기까지 해주다니. 아저씨는 괜찮다. 여기서 익숙해져 있단다. 현경은 나를 바라보다 내 옆으로 와서 앉았다. 그리고 나를 포옹하며 말했다. 저 아저씨 여기 놔두고 혼자 가기 싫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살아봤어요. 마음껏 게으름도 부리고 할 일이 없는 천국에서 살아봤어요. 아무리 내가 잘못돼도 나를 받아줄 아저씨가 있다는 게 너무 안전해요. 저는 이제 아저씨 못 버려요. 같이 있고 싶어요. 저 좀 지켜주세요. 친구 딸 현경은 내 입술을 부드럽게 만지며 사랑한다고 말했다. 나는 참을 수가 없어서 현경이의 립을 뜨겁게 찾았다. 몸속 저 밑바닥에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고 있었다. 두근두근 덜리는 가슴을 현경에 부딪혀가며 우리는 서로에게 열중했다. 현경의 뺨은 불에 데인 듯이 뜨거웠다. 길고 긴 립 터치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내 품에 들어온 어린 새를 넘어서 현경은 이제 내 짝이 되려 하고 입으로 서로의 감정을 달래주고 풀어주었다. 새벽이 올 때까지 끊임없는 따뜻한 이야기와 대담한 행동으로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그날부터 현경은 나의 보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뒤로 매일 몸을 포겠습니다. 나는 현경이에게 스스로 살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는 애견 미용사에게 부탁해서 현경에게 애견 미용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수강료는 제가 다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현경에게 고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왜요? 아저씨 곁에 영원히 있으면 안 되나요? 안 된다, 현경아. 아저씨는 너에게 손님이야. 너의 영원한 짝이 될 수 없어. 이 기술 가지고 고향 가서 정착해라. 현경은 한 달을 고민을 하더니 어느 날 고향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애견삽에 취직이 되어 떠나기로 했습니다. 떠나기 전 날 현경은 몇 번이나 내 가슴을 파고들며 울은 떠났습니다. 현경을 보내고 그날 밤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봤습니다. 그녀가 보고 싶어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친구야. 나도 사람이고 남자라서 어쩔 수가 없었구나.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남은 평생 너 대신에 너 딸들의 부친 역할을 할게. 고교 시절 동해남부선 열차관에서 그 친구하고 부르던 노래를 불러봅니다. 하얀 날개를 휘저으며 구름 사이로 떠오네. 떠나가 버린 그 사람의 웃는 얼굴이 친구야 그립다. 현경아 사랑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운 사랑은 하고 싶습니다. 날씨가 여전히 춥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다음 주 불금 8시에 더 은밀한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